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 교환이 미리 가 있을 텐데 교환은 그냥 말 그대로 교환이고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면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자꾸 책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교과서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러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릴 송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릴 텐데 이게 장시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허리만 트시면 허리 건강이 좀 안 좋으셔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하고 몸을 좀 마주칠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남자 선생님들 계신 데 가면은 자리 좀 틀어달라 그러면 째려보고 안 풉니다.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라 잘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이 자기주도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리셋하자라는 제목인데 제목에서 강의 내용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시나요? 네. 오늘 그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나오고 이래서 제가 또 이 동네가 제가 태어난 동네예요. 그래서 이게 똥을 좋아하는 개도 자기 동네 가면 50% 먹고 들어가죠. 근데 너무 많은 미인 선생님들 앞에 서다 보니까 떨리네요. 자, 보통 강연을 제가 가보면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해드리면 보통 다 똑같이 거의 나오는데 제가 맞나 안 맞나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유익한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시간 내서 오셨는데 당연한 말이죠. 유익하지 않으면 너 다음부터 안 불러?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유익해도 지루하면 우리는 정말 짜증나요. 선생님 재밌게 해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세 번째는 오늘 제 강의와 다음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제발 우리 휴식 시간 좀 뺏지 마시고 제 시간에 좀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네. 글씨를 좀 못 써서 양해해 주십시오. 글씨도 못 쓰는데 칠판을 쓰는 이유는 괜찮아요. 뭐 큰일 아닌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칠판을 쓰는 이유는 제가 말이 좀 많은 강사다 보니까 자꾸 강의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글씨도 못 쓰는 게 뭘 칠판을 쓰냐고 이렇게 하시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쉬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세 가지를 50분 안에 만족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전을 해서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은 늘 요구하고 반응하고 그런 사이죠. 인간관계라는 게. 저는 어떤 요구를 드릴 거냐면 제가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으면 제 말을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끄덕.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 여쭤보면 저렇게 선생님처럼 대답 잘 해주시면 몰라도 그냥 안다고 해주시면 다음에 말 안 길어지고 설명 안 길어지고 딱딱 몇 점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자극이 좀 되는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스트레스 관련 강의가 어떻게 보면 이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한테 오는 자극이죠. 자극을 이제 나쁜 말로 스트레스라고 압박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극이 좀 제가 좀 자극적으로 생겼나요? 아니에요? 이건 기다고 해줘야 되는데 맞다고 자극적으로 생겼다고 해주셔야 돼요. 저런 말 이 조직은 대단합니다. 저분 때문에 오늘 쉬는 시간은 10분 보장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소통을 하는 강의도 하겠다. 자, 오늘 스트레스를 리셋 한번 해보자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스트레스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지원사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뭐 갖가지 인간관계나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받아오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차피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를 째려보고 계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신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괜찮습니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제안 드릴게요. 자, 스트레스. 이 단어 들으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스트레스는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딱 나중에 지켜있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소통 명강사 김창옥 강사께서 저하고도 좀 친분이 있으신데 알츠하이머를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이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알츠하이머냐 그랬더니 아마도 스트레스일 것이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스트레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는 인간은 안 받으면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집 청소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던 우리 아이가 성적표 1등짜리를 받아와서 청소를 다 해놓고 설거지까지 싹 다 해놓고 엄마가 드신 밥까지 차려놨어요. 네, 지금은 행복하다고 생각되시죠? 이상해요. 남편이 술을 약주를 좋아하셔서 친구들 만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마다 6시 반 땡 되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칼같이 하시고 빨래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안마를 해주십니다.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났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갈등이 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께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겠다면서 자꾸 자기 자랑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 불편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서도 업무에 관련된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평소에 조금 서로 소통이 좀 안 됐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여사님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그쪽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일도 좀 빨리 끝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안 나와도 돈 다 드릴 테니까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자, 이런 세상이 된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죠. 하지만 로봇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AI들은 사람의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딱 요점만 말할게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제안은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그냥 아무 이유 달지 마시고 긍정적인 거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거 스트레스 안 받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건 자극인데 이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스트레스, 오해서, 짜증나, 내가 치든가 해야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든가 해야지. 남편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거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봐야, 안 좋게 생각해봐야 나만 손해지. 안 그래도 김창옥 강사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 걸렸다는데 내 건강이 중요한 거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긍정적인 거일 수 있다. 자극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커피숍, 어느 식당을 가봐도 키오스크라는 게 다 들어와서 처음에 많이 좀 당황스러웠죠.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햄버거 하나를 시켜 먹으려고 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빠르게. 근데 우리 인간들만 지금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뇌가 그래요, 뇌가.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 강의 재미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표정들이 지금 저 사람이 언제 웃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웃길 시간 되게 웃긴 강사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자, 스트레스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스트레스, 자, 외부, 내부.
외부는 이제 타입. 이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내부에서 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더 많을까요? 자,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나 행동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들, 의사들이 다 연구를 해봐도 내가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굳이 이거를 저는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라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쳐줘도 10으로 봤을 때 4대 6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이 6은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남이 바뀌어야 돼요? 네. 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를 네가 바꿔 해서 내가 이걸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의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강의를 하면 대박 납니다. 근데 외부에서 받는 어쩔 수 없이 받는 스트레스들은 관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수치가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점은 첫 번째는 지금 뭐 우리나라 사회가요, 바꿔. 네가 바꿔. 나는 아무 죄 없어. 합리적이야. 나는 괜찮은 인간인데 당신 말 너무 틀린 것 같은데 너 어저께도 그러더라? 작년에도 그러더라? 너 결혼 전에도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남이 그렇게 바뀌던가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기가 쉬운가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인간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그만큼 세상을 습관화, 박수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정답입니다. 예. 오늘 이 선생님 때문에 쉬는 시간 완전히 완벽하게 조작을 해줍니다. 네, 빨리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끝내자는 의미는 아니시죠? 예. 자, 저는 오늘 단어를 몇 가지 쓸 건데 조금 잘 봐주십시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의식. 네, 무의식. 인간이 변화하기 가장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무의식입니다. 인간은 거의 모든 말과 행동을 무의식 중에 해요. 마취제를 맞아야 무의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초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1000만 비트가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100만 비트. 상당한 양이죠. 그거에 또 얼마나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길어집니다. 굳이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궁금하시지 않죠?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굳이 궁금하다고 해서 쉬는 시간을 뺏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뇌가 이건 뭐 의학적인 거니까 1초에 우리 뇌가 받아들일 수,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고작 40비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일상들을 생각과 말, 행동들을 이 무의식적으로 해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상대편하고 소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못 하시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상대편들은 의식적으로 듣고 있다면 다 기억을 한다. 그래서 소통에 부재가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 중에서 무를 좀 빼보고 싶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식입니다. 지금부터 제 강의가 좀 유익할 수 있겠다라고 도움이 되겠다라고 기대하시고 한번 의식을 해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들어오는 게 훨씬 다르실 거예요. 자, 인간이 변화하기 어려운 이유 무의식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 이거 동의하시죠? 설명 굳이 안 해도. 그 다음에 자기 편향성. 이거는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상대편하고 얘기를 할 때 네가 바꿔야 될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늘 자기가 자신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상대가 바뀌어야 돼요? 네가 바뀌어야지. 나는 합리적이니까 네가 바뀌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합리적이니까 아닌데 네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바꿔, 너나 바꿔. 부인과 아내가 바꿔, 너나 바꿔. 자식과 부모와 바꿔, 엄마나 바꿔. 남자, 여자, 뭐 친구 이래가지고 서로 지금 바꾸라고 외치고만 있는데 정작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제일 잘한다는 생각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앞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오, 난 정말 나를 잘하고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그냥 녹음만 해보셔도 알아요. 충분히 될 겁니다. 그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정말 쓸데없는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 얼마나 쓸데없냐면 되게 의미 있는 조사예요. 전 세계 수십만 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딱 질문 하나만 던졌습니다. 당신 결혼 생활하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총 버린 양을 10이라고 보면 당신은 얼마나 버렸느냐 이랬더니 남자는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평균? 자기들이 대답한 거 평균 내보니까 80%를 버렸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네.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100% 나왔어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뭐 이런 산수법이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뭐 남의 집 것도 다 따버렸나? 이게 이거 근거 있는 거죠.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신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들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말씀은 이래서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변화하기 어렵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의식하셔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그럼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의 자극이 돼서 의식하면 되는데 또 내일 되면 또 돌아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이거 정말 대단한 말이거든요.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기는 해. 영어로 나는 안다가 뭐죠? I know. 네, I know. I know는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doing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 중에서 학은 하는데 배우기는 하는데 익히지를 않죠. 여러분 오른손잡이로 오른손 주로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왼손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지금 오른손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와서 오른손 안 쓰기 운동을 한다고 한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그렇다고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예, 저 강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시기보다 그건 스트레스예요. 그냥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 아는 사람이 오른손 전체를 3개월을 깁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남이 계속 떠먹여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동안 왼손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그분은 왼손을 쓰는 걸 도전을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해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흘리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막 왜 사고가 났을까 이렇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한 3주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양손을 오른손만큼은 아니라도 왼손을 쓸 수 있게 변화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교통사고라는 큰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내가 왼손을 좀 써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뇌를 좀 발전시켜보자 라고 의식하고 왼손을 가끔 써보는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교육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쉬는 시간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조금 변해봐야 되겠는데 변하기 전에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변하기 어려운데 언제 제일 잘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사람이 언제? 네? 상황에 맞게. 그것도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죽기 전에 변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위기를 겪고 내 재산을 잃고 내 건강을 잃어봐야 아파봐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죠. 죽기 전에 많이 변합니다.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 이상목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뭐 교수하실 정도면 상당히 사회 엘리트층이고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 얘기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냐면 그분이 미국에 자기 제자들, 대학원 제자들을 데리고 지질 탐사를 갔습니다. 갔다가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자 제자 한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요.
그리고 본인은 목 이하를 완전히 쓸 수 없는 전신장애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는 나만 알았다. 난 서울대 교수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잘난 줄 알았다. 근데 이 전신마비가 되고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학생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싶으시면 교통사고를 당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러나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좋게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당하기 전에 위기를 겪기 전에 위기 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의식이란 말 안 줘야 되는데 또 지웠네요. 그래서 무의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건강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인간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신다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좀 바꿔야 될 것 같으세요?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뭘 좀 바꿔야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까요? 마인드. 이분 때문에 또 오늘 또 교육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강의가 잘 이루어지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또 길게 설명을 해요. 혹시 유발 하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발 하라리 들어보셨다고 하면 돼요. 이걸 대답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아냐고 물어보면 네 압니다 이러고 물어보면 그냥 그러냐? 그러고 자기가 설명해 주면 되는데 꼭 그 학생한테 가서 누구지 설명해 보라고 2차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뭘 물어보면 대답하면 안 돼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을 여쭤봐도 안다고 하셔도 그게 누구냐고 설명해 보라고 2차 질문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안다고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상황들이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고요. 그분은 헤어스타일이 저랑 좀 다르게 좀 많이 빛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40대 교수였는데 그게 이렇게 웃기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책을 그냥 일반 교수였는데 책을 한 3권 정도를 내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트레스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1세기에 가장 가치가 높은 3가지를 그분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1번은 몸, 마음, 3번은 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요 강의랑 그 사람의 얘기랑 뭔 관련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몸이 조금 건강하게 바뀌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마인드가 좀 바뀌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다면 스트레스 조금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시죠? 그 다음에 뇌는 뇌도 뭐 어떻게 보면 뇌과학적으로 마음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 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과 거짓을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 뇌는 충분히 우리가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뇌에 지배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정도가 바뀌면 스트레스를 조금 적게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몸은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겠지. 소식을 하면 살이 빠지겠지. 저 장롱에 있는 옷들을 다 입을 수 있겠지. 그렇죠? 네. 적어도 바지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질 텐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동 못해요? 왜?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 끝나고 댁에 돌아가셔도 또 업무가 남아 있어요. 근데 무슨 운동을 해서 뭘 어떻게 건강을 챙기란 말이냐?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여러분 댁에 계시는 분들한테 따지십니다. 자, 운동 시간이 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운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먹고 있습니다. 밤에도 맥주 한잔 하고 있고 스트레스 푼다는 그런 이유만. 그래서 요거
건강에 대한 거는 운동할 시간 없는 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한 번 쓸 텐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어를 잘 써서 쓰는 건 아니고 다른 강사들 보니까 영어도 한마디씩 해야 조금 또 불려다니고 저 오늘 절대 웃긴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Non-exercise activity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혓개물면서 했는데 괜찮았나요? 네. 요거는 한국말로 하면 다 아시겠지만 비운동성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운동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하는 데까지 걸어가고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고등학교 들이다 어르신들 뭐 해드리고 이게 일이 아니야. 다 운동이야, 운동. 운동이네? 이거 근력 운동이네? 어머. 설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다리를 올려놔. 내 다리, 이뻐지겠네. 운동이네? 자, 이런 게 non-exercise activity입니다. 이 운동이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열풍을 불러오고 이거 뭐예요? 운동할 시간 없다는 거 핑계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지하철 버스 갈아타고 오셨죠? 지금 오시면서 먼데도 잡았다. 눈도 올라 그래. 이건 스트레스. 근데 오늘 날씨도 눈도 올 것 같고 마침 또 춥지도 않은데 이거 운동까지 시켜주네? 이거 잘 됐다.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몇 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바로 non-exercise activity.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히 좋은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활동을 운동은 아니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뇌는 그걸 운동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뇌과학적으로 인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 덜 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덜 먹어. 근데 그게 되냐고 말이. 저도 안 돼요.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밥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무의식적으로 막 먹고 있는데 먹고 나서 또 배부르면 후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독한 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독해요. 자기가 당뇨가 있고 위나 간 건강이 안 좋다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냐면 자기 목에다가 이런 표차를 하나 걸고 다니는데 여기 표차리죠. 표차 이렇게 있어요. 목에 걸고 다니는데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소식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독한 분. 내가 도저히 음식만 보면 조절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걸 못하겠다고. 그런데 먹고 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짓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의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봐야 되겠다. 자기 집에 가보면 식당 앞에만 크게 한문으로 막 써놓고 한글만 너무 써놓으면 또 무의식 중에 지나칠 수 있다고 한문으로도 써놓고 영어로도 써놓고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구내식당에 가면 이 폐차를 처음에 차고 갔을 때는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그런데 차츰 저 사람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육볶음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체중을 많이 감량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금연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금주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의식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몸에 대한 건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마음에 대한 거, 마음은 어떻게 좀 바뀌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고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I understand. 언더는 위에요, 아래요? 아래. 스탠드는 앉다, 서다. 미국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거를 두 단어를 합쳤는데 나는 당신 밑에 서서 완전히 진 상태로 이해합니다. 이게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도 이해해. 근데 너도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엘리 토플러라고 아시죠? 왜 안다고 하면 됩니다. 아니요. 2차 질문 안 해요. 바로 저는 설명드립니다. 엘리 토플러는 유명한 미래학자죠. 놀랍게도 1984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쓴 미래학 책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21세기는 다양성 수용의 시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40년 지금 다양성 수용의 시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를 이 사람은 40년 전에 알았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댁에 계시는 소중한 남편분들이 다 좋으신데 한 가지 좀 안 좋으신 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설문조사에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주부님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어떨 때 제일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당연히 1위에 오른 게 남편하고 아들이 벗어놓은 거꾸로 벗어놓은 양말 볼 때 뭐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평온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빨래하러 갔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괜히 강아지한테 화내고 막 이래 보신 경험이 여기는 없겠지만 다른 데는 계십니다. 그래서 막 화를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 막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양말 때문에 양말. 여러분 앞으로 그런 양말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받지 말고 되돌려서 빨지도 마세요. 어떻게 빨아요? 그냥 하십시오. 그냥. 남자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신을 때 거꾸로 돼 있으면 거꾸로 돼 있네. 제대로 신고 나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우리 어머니는 친구분이랑 통화를 오래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한 3시간도 넘게 하셔요. 그러면서 끝날 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세한 건 옛날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언어법과 남자의 언어법이 다릅니다. 옛날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그래요. 수렵 생활할 때부터 남자들은 앞만 보고 사냥만 하기 때문에 주변을 볼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사냥 보내놓고 3, 4모 모여서 풀들 뜯으면서 주변을 막 살피기 때문에 관계를 매우 잘 유지하십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모르고 오로지 토끼만 잡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남자들의 언어, 여자들의 언어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이해하다 보면 말로 인해서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돌봐주시는 어르신들의 언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나 보다 하고 인정해 버리는 순간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걸 또 바꿔달라고 해야지 뭐 어떻게 이러는 순간 어르신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선생님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말자. 뭘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그런가 보다. 그냥 인정? 너 인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드시면 그렇구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필요 없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들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거를 많이 해요. 가족끼리도 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나 너무 이해해. 너 정말 눈이 아무것도 닮아서 이건 무조건 내 스트레스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웃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이해하지 말고 인정하려고 한번 마음을 드셔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티베트 속담에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죠. 걱정해서 여러분 걱정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걱정해서 지금까지 걱정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 사례를 모아서 제가 강의 때 좀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여쭤봐도 걱정해서 뭐가 해결됐다는 집안이 한 집안도 없어서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걱정은 뭘 낳는다? 또 다른 걱정을 낳고 또 걱정을 낳고
나중에는 걱정들이 뭉쳐서 걱정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하고, 저도 나름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월급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업종으로 바꿨을 때 저희 어머니 우울증 걸리시고 이랬을 때 이 걱정의 바다에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걱정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나를 발견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 우리는 걱정도 그냥 무의식 중에 해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저는 이 걱정을,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같은 두 글자인데 이렇게 좀 바꿔보시죠. 고민. 자, 걱정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돌봐드리는 어르신이 너무 말씀을 막 하셔. 내일도 걱정스러워. 그런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 이슈를 타개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시간 3분의 1만 쪽에서 고민을 하고 산다면 우리 노후가 훨씬 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살아야 발전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 고민이라는 거는 뭘 낳아요? 어떻게 됐든 결과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도가 됐든 고민을 하다 보면 방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안 나오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짜리 고민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고민해봤는데 또 안 돼. 그러면 한 달짜리 고민함에 넣어주시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내 통장 계좌 잔고만 정리하지 마시고 내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무의식? 의식. 아침에 일어나셔서 써놓으셔도 되고 알람으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의식하자. 알람이 울리면 그 순간부터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 도움 받죠. 여러분이 휴대폰 팩 얼마씩 주고 사셔가지고 전화만 하실 거예요.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시죠? 네. 자, 조금 사례도 좀 많이 들어드리고 근거도 많이 들어드릴 것이 있으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는 그거 너무 좀 그런 말이긴 한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의 변화. 뇌의 변화는 우리가 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 최초로 한번 쓸게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 영어 안 쓰고 이것만 쓰니까 저 사람 이것만 아는가 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줄이기 위해서. 자, 플러스 반응. 난 플러스 반응은 좋은 말인 것 같으세요? 나쁜 말인 것 같으세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오면 봄 좋다, 따뜻하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봄이 오면 황사 마스크 황사 싫어 봄. 여름이 오면 여름에 놀러 갈 거 생각하니까 막 좋다 바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더워 땀 막 겨드랑이 막 땀 싫어 더워. 가을이 오면 은행 냄새 똥 냄새 막 싫어 낙엽 싫어. 겨울이 오면 너무 추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래가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자, 우리한테 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텐데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플러스 반응들을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반응들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와이프가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언어가 바뀐 지 한 10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 했어요. 그랬다가 당했습니다. 근데 보통 가족들끼리 남편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 부모간에도 그렇고 우리 소통을 하면서 하지 않아야 될 잔소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서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여보 잠깐만 일로 와봐 이러면 또 처음에는 잔소리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냐고 이랬더니 점점 더 잔소리가 길어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 강의를 듣고 자극을 받았어요. 플러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반응을 하냐 이런 강의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내가 부르면 네 교육이네 이러고 막 달려왔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교육이네 이러고 달려왔어요.
왜냐하면요, 잔소리는 왜 하는 걸까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교체할 마음이 있어서 변화시키려고 그럴까요? 데리고 살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럴까요? 그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적어도 이혼당할, 교체당할 염려는 없겠구나. 여러분, 남자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조금 여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과격하고 조금 무식하고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남자들이 너무 힘이 없어지니까 전국 남편협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15년 전에. 거기 남편협회에서 남편 훈장을 만들었는데 제 1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내가 부르면 즉시 대답하자. 이게 제 1조이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플러스 반응. 어르신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나한테 또 말을 막 하시네. 아휴, 그래도 내가 이분을 오늘 5시간만 돌봐드리는 게 어디냐. 그래도 이분이 나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 받는 게 느껴져. 사람이야, 사람. 내가 좀 편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그냥 받아 넘기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플러스 반응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잔소리가 아니고 교육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잔소리는 없어져요. 스트레스 없어집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텐데 놀랍습니다. 지금 별로 한 번도 없는데 5분밖에 안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쉬는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쉬는 시간 보장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글씨 참 못 쓰죠? 괜찮아요? 플러스 반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일지 요거 한번 써보. 이거 제가 10년간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스트레스 해소 일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들을 다 기억하시지요? 무의식적으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식사하시고 진지 잡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누우셔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는데 그게 두 가지가 좋습니다. 첫 번째, 김창욱 씨가 걸린 치매 걸릴 확률이 거의 0%대로 줄어드는 활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양치하고 반찬은 뭐였지? 그리고 오전에 뭘 했고 김치거리를 좀 알아보고 누구를 만났다가 어르신 돌봐드리고 시장 가서 뭘 사왔고 이렇게 하루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거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거니까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스트레스 해소 일지를 작성을 하십시오. 자, 몇 월 며칠 1번 오늘 택시를 어쩔 수 없어서 탔는데 택시기사가 너무 말이 많았다. 짧은 15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적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2번 오늘 강사가 우리 쉬는 시간 2분을 잡아먹었다. 2분이면 엄청난 시간인데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키면서 무슨 강의를 하냐. 나 스트레스 받았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생각나는 거 적으세요. 그리고 그냥 주무십시오. 해결 안 돼요 이거 스트레스. 주무십시오. 그 다음 날 일상생활을 하시고 몇 월 며칠 하고 또 스트레스들을 적지요. 적고 나서 어제 적어놨던 거를 1번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택시기사. 하루 종일 조금 택시 안에서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냐. 이거 스트레스 받을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받았네. 야, 이거 해소하고 말로 해소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뇌에 바뀌기 때문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 해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었는데 우리 뇌에서 이 해소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놀랍게도 그걸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기분 좋은 걸로 바뀌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강사가 2분 좀 늦게 끝냈는데 아이고 어제 그때는 짜증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지가 짧은 시간에 더 우리를 위해서 하겠다고 그런 거지 걔가 뭐 나빠? 괜히 스트레스 받았네. 해소! 자, 이거를 제가 1년 동안 해본 결과 이상하게 이 해소 저는 이제 지금 도장을 찍거든요. 도장을 폈습니다. 해소 도장. 네네,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걸 찍는 게 너무 희열이 느껴져요. 해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걱정도 주머니가 일주일 주머니, 한 달 주머니, 6개월 주머니 있다고 그랬죠? 도저히 이건 해소가 안 돼.
이거 일주일짜리 넘기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 여기서 그날 해결이 안 되는 스트레스를 그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과감하게 일주일짜리 노트에다 옮겨버리세요.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시면 되죠? 자, 일주일 동안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나. 해서, 이거 해소 안 되네. 얘랑 아직 못 풀었어. 또 싸웠네, 또 싸웠어. 야, 얘는 길게 가야 돼. 한 달짜리로 가. 한 달에 한 번 또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는 정말 쑥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전에 우울증도 겪어본 사람인데, 놀랍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줄었고요. 이 목이 뭉치는 것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현저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소 일지는 제가 밀고 있는 강력한 아이템인데 잘 한번 이용해 보시면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강의 끝났고요. 놀랍게도 2분이나 일찍 끝내는 기적적인 일이고 왜냐면 또 다음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연말인데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어머니도 74세신데 언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늘 안 보이는 곳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구서 있고 품격 있고 수준 있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